네, 안녕하세요. 아더입니다. 예, 요새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등반들도 이렇게 자주 못 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또 여유를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TV를 보다가 제가 과거에 암벽 등반을 하면서 여러 번 이제 위험에 처한 일이 있었어요. 등반하시는 분들이야 뭐 다들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한 4번 정도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오늘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올려가지고 우리 구독하시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안전 등반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갑자기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 제가 이렇게 위험에 처했었던 그 일은 제가 암벽 등반을 하고 1년 정도 됐을 때 일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가입해 있는 산악회에서 그 멀티 등반 인수봉 아미동길을 갔었을 때인데 제가 아마도 한 3구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미동 산피치에서 이제 그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요일이다 보니까 그 인수봉에 클라이머들이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예. 그래갖고 제가 산피치 등반을 끝내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조그만 그 쌍볼트에 한 8명 정도 매달려 있으니까 제가 가가지고 거기다 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거죠.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확보를 해야 되니까 비집고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제 확보줄을 꽂으려고 그러니까 꽂을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 쇠사슬에. 그래갖고 이제 그 옆에 분이 선등자분이 내 확보줄에다가 그 비노에다가 확보를 임시로 해라.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확보를 하고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있고 이제 옆에 사람하고 이제 저는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러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그 선등자가 출발을 한다고 저보고 이 확보줄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 빨리 이걸 옮겨야 되니까 발에다가 앞에다가 그 벽에다가 대고 제가 그 확보줄을 딱 빼는 순간 이 발이 팍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대로 추락을 하는데 바로 그 아미동 그 산피치에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지금도 내가 거기 가면은 그 나무에다 키스를 해요. 뽀뽀를 한 번씩 하고 가요. 요즘에 그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생명의 은인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나무에 어깨가 탁 걸리고 1차 추락을 막았어요, 걔가. 그러고 난 다음에 옆에 있던 그 여성 아구가 놀래가지고 오빠 하면서 두 손으로 나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구사일생으로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유튜브까지 이렇게 찍을 정도로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조심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백업이라는 개념이 없었는지 아니면 제가 배워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제가 제 확보줄을 하나 꼽는 것도 자리가 없어갖고 그 다른 사람의 그 비노에다가 확보를 해야 할 정도로 많은 클라이머들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다가 백업까지 한다?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다는 판단이 들어서 내가 백업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백업 없이 확보줄을 빼가지고 옮기다가 발이 터짐으로 인해 갖고 사망사고가 날 뻔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인수봉 거기 공단에서 했는지 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수봉에 이제 이 볼트 그 쌍볼트 그 쇠사슬을 되게 그 길이를 상당히 줄여놨죠. 많은 사람들이 매달릴 수 없게. 참 뭐 어떤 면에서는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다 보면 상당히 위험하거든.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이 그 쇠사슬이 너무 그 간격이 좁아가지고 뭐 가끔 가다가 보면 이 비노를 꼽아가지고 이 비노가 안 빠져서 애를 먹는 분들을 종종 봐요. 이 뭐 짧게 하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그 볼트 그 체인을 조금 더 굵은 걸로 했었으면은
비너가 이렇게 안 빠지고 이런 거는 좀 예방할 수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이제 개인적으로 있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느낀 게 항상 그 피치마다 그 쌍볼트 있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발로 밟고 누르고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래갖고 항상 피치가 끊어지는 그 쌍볼트에는 상당히 미끄럽다, 주변이. 그래갖고 이제 그것을 알게 돼가지고 지금도 뭐 선등을 할 때도 그 출발할 때 상당히 긴장을 하고 출발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주변이 미끄럽다는 거를 내가 항상 그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하려는 그 팩트는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백업하는 것이 습관화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뭐 옮기고 해서 백업이 있으니까 조금 아까 같은 상황이 됐으면 100% 커버가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냥 백업을 안 하고 확보를 했을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선등하면서 한번 죽을 뻔했었던 이유죠. 제가 그때 산천직길에서 이제 등반을 다 마치고 이제 하강을 해갖고 반특길 그 턱 있는 대로 이렇게 쑥 내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니까 왼쪽에 그 뭐 우정에인가 뭐 뭔가 거기 크랙길이 쫙 있는데 그 크랙이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야, 여기를 한번 등반을 와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볼트는 몇 개가 있고 피치는 어디서 끊어지고 캠은 몇 개가 들어가고 몇 호가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쭉 하강을 하고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 크락을 보면서 쭉 내려오다가 얼마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한참 내려왔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너 하강하고 있잖아 임마, 지금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뒷자를 얼마나 남았나 딱 봤더니 딱 1m 남았더라고. 야, 그거 등골이 오싹한 거죠. 자를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루트 탐색을 계속 하면서 조금만 더 2, 3초만 더 늦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 자가 빠져서 저는 추락했겠죠. 말 그대로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을 뻔한 거지. 다행히 신의 은총으로 그거를 미리 내가 빠지기 전에 딱 본 것도 저는 참 이게 참 그냥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한번 위험에 처한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 멀티 등반에서는 자를 이렇게 하강할 때 잘 뭐 묶으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자를 묶었을 경우에는 자를 내릴 때 뭐 크랙에 끼는 경우도 생겨서 안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자일 회수할 때 여러 가지 크랙에 끼거나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자를 묶지 않고 하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탑노핑 같은 거 할 때는 뭐 이렇게 자를 끝자를 묶어놔야 된다는 것이 이제 상식으로 이렇게 딱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탑노핑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지만, 멀티에서는 하강할 때 하강자를 묶지 않아요. 묶는 게 안전은 할 거겠지만 또 너무 안전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자일이 바람에 날려서 다른 어떤 크랙에 딱 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하강할 때 이 두 발이 테라스에 땅에 딱 댈 때까지는 잡생각하지 마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강만 딱 생각을 하고 하강을 해야 된다. 이게 팩트예요. 물론 뭐 이렇게 경력이 많고 시스템에 뭐 이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이렇게 또 하강하는 어떠한 다른 시스템이 또 있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이제 남겨주시면 저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어떠한 경험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었던 일이 있었었고, 예.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안전불감증에 이제 속하는 거죠. 안전불감증에. 제가 그 선인봉 경성비를 이제 등반을 갔는데, 그 경성비가 이게 1피치가 그 중간에 보면은 크랙이 90도 정도 되는 직벽의 크랙이 딱 마주치는데, 그 크랙이 길이가 한 4m 정도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손이 되게 좋아요. 손이 너무 좋다 보니까
뭐 거기 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를 뭐 초보 대장 시절부터 한 3번을 갔지만 거기다가 밑에 언더로 캠 하나 치고 그 이후로 캠 치고 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힘들다는 기억을 못했기 때문에 그날도 제가 이제 그 길을 갔을 때 캠을 안 치고 가다가 지금 얘기하려는 그 어떤 사고가 난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간과했냐면 같은 길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자연적인 어떠한 그 날씨라든가 그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길의 그레이드가 올라간다는 걸 내가 몰랐 간과한 거예요. 그거를. 전날 제가 등반 그날 간 전날 새벽까지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땅이 다 젖어 있었고 그런데 이제 비는 그쳤지만 날씨가 상당히 쌀쌀했고 바람도 많이 불었고 그리고 그 비는 그쳤다 하더라도 그 크랙 안에 그 물기들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그 아직 바짝 마르지 않은 상태여서 초크를 묻히고 크랙을 딱 잡으면 이 초크가 녹아버려 갖고 뭐 고양이 발바닥 마냥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녹아 있었다고. 그리고 기분이 이거 뭐랄까요? 이제 리딩자들이 이제 아침에 등반을 이제 줄을 걸기 때문에 날씨도 그렇고 뭔가 날씨도 되게 흐리고 그리고 뭐 춥고 그래서 하여튼 기분도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날 사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한 번도 거기를 캠을 뭐 그 한 개 이상을 치고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갔죠. 가가지고 4m 크랙을 끝까지 다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살짝 빠진 다음에 이제 클립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이제 빠지면서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빼고 오른손을 딱 잡고 딱 당기는 순간 거기에 물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손이 팍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각지 않았던 마음을 놓고 그 오른손을 딱 잡고 당기는데 그 손이 빠져버리니까 그냥 대책 없이 추락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알잖아요. 캠 밑에다가 캠 하나 치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 위에다가 캠을 이상 치지 않았고 끝까지 올라와서 추락거리가 멀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아 죽었구나.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 이 크랙 등반 추락은 슬랩 등반한 추락하고 달라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찍히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당시에도 그냥 대책 없이 뭐 누구는 한 10m 떨어졌다 누구는 한 8m 떨어졌다 이러는데 제가 느낌상으로는 10m 이상 떨어진 것 같은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다행히 이 어떠한 그 추락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뭐 그거를 보고서 이렇게 테라스를 보고 추락을 주도하지 못했어요. 잠깐 나도 방심한 상태에서 이게 손이 빠져갖고 추락을 해서 추락을 했는데 다행히 이 몸이 어떤 그 추락의 어떤 시스템이 이제 몸에 이게 적용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추락을 잘 했어요. 잘 해가지고 다른 데 이렇게 그 촉스톤 그 중간에 촉스톤이 하나 있는데 튀어나온 바위 그거에 걸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 촉스톤에서 그 크랙 시작할 때 쳤던 이 캠이 터지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사고로 인해서 큰 부상은 없이 그런데 타박상 옷 좀 찢어지고 이런 거만 이제 부상을 입고 이제 완등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안전불감증에 속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사고 이후에 저보다 경력도 많으시고 잘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4호캠, 2호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개를 더 치고 간다. 아니면 적어도 하나는 치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크게 다치지 않고 그런 어떤 교훈을 얻은 것도 축복이죠. 사실 어찌 보면은.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쨌든 쉽든 어렵든 뭐 내가 옛날에 쉽게 갔든 어쨌든 간에 그 상관없이 볼트의 간격같이 캠도 그 간격을 꼭 치고 가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많이 선등을 하면서도 뭐 이렇게 크게 부상을 당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도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캠이라는 거 뭐 놔두고 간다고 해서 뭐 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 있는 캠 다 쓰고 가고. 뭐 등반에 자유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칠 수 있으면 안전하게 치고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는 한 이제 3번 정도 경험이 있었던 건데, 확보 착각이죠. 확보 착각. 이거는 안전 불감증하고 뭔가 조금 다른 성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안전 불감증이라는 건 내가 위험하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내 실력을 과신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무모하게 갔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안전 불감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거 이 착각, 확보 실패, 확보 착각 이거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테라스가 안 좋은 데서는 확보 착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확보를 하지 않으면 내가 인위적으로 매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능적으로 그냥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매달려야 되니까 거기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테라스가 아주 좋은 데는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그냥 평지라고 착각을 해버린다고. 평지라고. 그 테라스도 뭐 몇 걸음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닐 수 있는 테라스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생공사에서 이제 등반을 마치고 생공사 쪽으로 하강을 하는데 생공사 1피치 끊어지는 데가 거기가 움푹 패여가지고 되게 상당히 테라스가 편해요. 넓고. 거기서 이제 하강을 해갖고 그 1피치 그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테라스 좋은 데서 이제 다시 이제 자를 하나 이제 설치를 하고 내려가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하강을 멈추는데 테라스가 안 좋으면은 내가 거기에 멈춰야 되니까 확보를 자동으로 했겠죠. 근데 테라스가 너무 좋으니까 하강 시스템을 먼저 빼버린 거예요. 착각을 해가지고 이 확보를. 그나 하강 완료 딱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이제 테라스가 편하니까 이제 확보에 대한 것을 착각하고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자를 한 동 메고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자를 이제 또 하강 시스템을 하는 거예요. 퀵 2개, 퀵 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자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뿌렸을 경우에는 내가 확보한 줄 알고 내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뿌렸을 경우에는 저는 그냥 바닥 쳤겠죠. 전에도 제가 제 영상 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사망사고가 난 거를 내가 언급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짝이 날 뻔한 거지, 그때. 근데 다행히 저는 이렇게 자를 이렇게 확 던지는 버릇이 없어요. 이게 될 수 있으면 자를 엉키지 않게, 크랙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좀 조금 내리다가 한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그때 던지거든. 근데 이게 자를 내리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든 거, 나 확보 안 했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확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일이 있어도 야, 내가 이거 뭐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후로도 2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옆에 그 오이지 슬랩으로 1피치 출발해 갖고 있는데 그 오이지 슬랩 1피치가 또 상당히 좋아요, 테라스가. 거기서도 또 확보를 내가 그 이후로도 한 번 안 해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한 2-3번 그 이후로는 정말 그 한 번도 그 확보 착각한 적은 없어요. 원체 놀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위험에 처해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같이 등반한 분도 그분도 그랬어요. 초보자들 2명인가 3분을 데리고 이제 같이 등반을 했는데 저도 그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친하다 보니까 지인이다 보니까 이제 가리켜야 되니까 가리키고 케어를 하다 보니까 자기를 신경을 덜 쓴 거예요. 그래갖고 하강하고 쭉 내려오는데 내려와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분 역시도 테라스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서가지고 이 하강 시스템만 먼저 벗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등을 돌아서 이렇게 뒤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옆에 있던 그 아구가 오빠 확보 안 했잖아 딱 이러니까 얼굴이 확 바뀌더라고. 그냥 뜨끔한 거죠. 그분도 오싹했던 거지. 테라스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마당으로 착각해버린 거야 순간적으로. 그래갖고 막 이분이 그 사람들 등 뒤로 해서 돌아가면 이 뒤에는 낭떠러지인데 돌아가다가 자기가 확보한 줄 알고 뭐 몸이라도 조금만 뒤로 제꼈으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런 일이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같이 그런 그 확보 착각으로 인해서 정말 위험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건 곧
죽음이에요. 한 번의 착각은 다른 것들은 뭐 중상도 있고 경상도 있지만 이 멀티 등반에서 확보 착각으로 추락은 그냥 100% 사망이에요. 거의.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제 이 나이들을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반이 이렇게 카페 같은 데라든가 온라인 산악회에서 가입 조건에 보면 나이 제한이 있다고. 그 나이 제한이 왜 있냐면 그 사람이 실력이 없거나 기력이 없어서 나이 제한을 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팩트는 그거의 중점적인 그 원인은 착각. 순간적으로 착각.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 몸도 둔해지지만 어떠한 이 뇌 활동도 그렇게 총명하지가 못하죠. 그러다 보면은 착각하게 되고 알아도 그 어떤 반응하는 속도가 느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떠한 실수 한 번이 이 암벽 등반에선 치명적인 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이 뭐 65세 이상 뭐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해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본인이 본인만의 어떠한 매뉴얼이라도 좋고 뭐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도 좋고 항상 어떠한 것들은 딱 자기가 사망과 연결되는 어떠한 부분들은 정말 숙지를 해가지고 정말 그 착각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고 본인이 정말 그런 어떤 건방증이라든가 그런 착각을 자주 한다 이런 분들은 사실 암벽 등반 자체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왜 그러냐면 다른 스포츠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뭐 착각을 하더라도 사망까지 이어지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암벽 등반이라는 건 자체는 중력을 거슬러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착각이 추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이 조금 살짝 빠졌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착각, 자기가 안전 불감증이 아니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안전 불감증 얘기가 이제 조금 아까 했었는데 안전 불감증이라는 것들은 정말 이거는 천재지변 뭐 이거는 뭐랄까요 암벽 안전 불감증으로 사고가 나는 것은 인간이 막을 수도 있는 사고라고 보여지는 거죠. 착각은 뭐 천재지변이라고 뭐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 안전 불감증으로 나는 것들은 사람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데 사고가 나는 걸로 이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5년 전인가 한 4, 5년 전에 저도 뭐 제 공지에 뭐 등반도 뭐 해서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이 뭐 저기 어디야 거기 그 네오남장에서 확보점에서 확보점으로 이동하려다가 뭐 거기가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쓰지가 않았으니까 충분히 뭐 이렇게 걸어서 가서 다음 저 옆에 그 확보점으로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동을 하다가 추락해서 바닥쳐서 사망하셨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 불감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먼저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거. 내가 내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건데 말 그대로 안전 불감증으로 사망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바위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고 자기의 어떠한 그 실력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자기가 판단해갖고 그거에 맞는 루트를 가서 등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이 길을 편하게 갔다 하더라도 그 테네이니까 편할 거야 하더라도 그 날씨 조건이나 그 어떤 일기 컨디션에 따라서 그 길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루트 설정도 해야 된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어떠한 저의 어떤 그 영상이 좀 이렇게 도움이 조금이나마 뭐 되셔가지고 안전 등반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 올렸습니다. 예, 시청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안전 등반하십시오.